요양병원에서 시작된 예기치 못한 사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노인과 그의 65살 간병인 사이에 피어난 감정은 주변의 의심과 꽃뱀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과거와 혈연의 비밀이 드러나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노년의 사랑과 가족의 화해, 그리고 용서의 여정을 담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수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요양병원 3층 703호실. 그녀의 새로운 일터였죠. 핸드백 속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꺼내 들고 신분증과 함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준 간호사는 정말순을 힐끗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기태 환자분 간병인으로 오셨군요. 들어가세요. 정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병실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32평 크기의 호화로운 1인실이었어요. 창가 쪽 침대에는 한 노인이 등받이를 세운 채 앉아 있었죠.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기태였어요. 72세의 나이에도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지만 파킨슨병 특유의 미세한 손떨림이 그의 몸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태님.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정말순입니다. 정말순은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기태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그의 침대 옆에는 최신형 전동 휠체어와 수십 권의 책이 가지런히 정리된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실치고는 꽤 안락해 보였어요. 몸이 불편하셔도 읽으시나 봐요. 정말순이 책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만 아플 뿐 정신은 멀쩡하니까. 기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어요. 당신 전에도 간병 일했소? 네, 5년 정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순은 짐을 풀면서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기태는 그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꼼꼼하게 약 정리를 하는 정말순의 모습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라 소문이 났지. 이 병원에서 벌써 7명의 간병인이 도망갔다네. 정말순은 약병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기태를 바라봤어요.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기태의 약 복용 시간, 식사 시간, 휠체어 산책 시간을 기록하며 정말순은 차분히 일과를 배워나갔죠. 처음에는 무뚝뚝했던 기태의 태도가 3일이 지나자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순은 기태의 손떨림이 평소보다 심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손에서 떨어지려는 물컵을 재빨리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떨림이 심하시네요. 오늘은 약 드시고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병원 정원에 가고 싶네. 벚꽃이 폈다던데. 정말순은 말없이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기태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히고 담요로 다리를 덮어주었죠. 그녀의 손길이 기태의 손등에 살짝 닿았을 때 그의 떨림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정원으로 나온 둘은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태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이렇게 벚꽃을 본 지 몇 해나 됐는지 모르겠소. 아내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정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했소. 30년 전에. 그 후로 소식은 모르지.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정말순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휠체어를 밀었어요. 갑자기 기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소? 정말순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도 혼자입니다.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군. 우리 비슷하네. 그날 저녁 정말순은 기태의 저녁약을 챙겨주며 그의 손이 떨리지 않도록 자신의 손으로 받쳐주었습니다. 기태는 그런 그녀의 손길에 문득 고개를 들었죠. 정씨, 당신 손길이 참 따뜻하군.
그 말에 정말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약 드셨으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 아드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아니, 딸이 와. 미라가. 내 회사 일을 돕고 있지. 내가 아프고 나서는 거의 그 애가 다 하다시피 하는구먼.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을 씻고 병실에 불을 끄며 겹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정말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혜순 언니. 그녀는 마지막으로 언니를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죠. 3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순이 기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신형 명품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단발머리가 인상적이었죠. 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여자는 기태에게 다가가며 정말순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새로 오신 간병인이세요? 네, 정말순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있습니다. 여자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미라라고 합니다. 아버지 딸이에요. 정말수는 공손히 인사했지만 미라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말순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 병원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수는 유기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아침 6시 반 기상, 7시 약 복용, 9시 물리치료, 11시 병원 정원 산책.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지만 그 속에서 둘 사이에 묘한 교감이 생겨났죠. 정씨,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줄 건가? 기태가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후 물었습니다. 정말수는 책장에서 그가 좋아하는 시집을 꺼냈어요. 어제 읽다만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요. 별해는 밤이 나왔었죠. 정말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내려갔죠. 기태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수는 기태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떨림이 심할 때는 차분한 목소리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는 조용히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 씨는 내가 만난 간병인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요. 어느 날 밤 기태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승달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 병이 시작됐을 때 모두가 떠나갔소.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정말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기태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보였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조금 떨리는 정도였지.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할 때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소. 의사는 파킨슨병이라고 했지.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힘들다고 했소. 그때부터 회사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기태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수는 그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유 선생님. 선생님이라.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군. 다들 회장님, 회장님 하다가 이제는 그저 환자일 뿐이니. 정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존경받는 선생님이세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참 지혜롭고요. 그날 밤 이후로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기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말수는 그동안 간병했던 다양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아갔습니다. 벚꽃이 지고 초록빛 잎이 무성해질 무렵 기태는 정말순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작은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조화 반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 손이 많이 떨려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고르겠더군. 병원 앞 꽃집에서 파는 조화 반지를 사달라고 미라에게 부탁했지. 미라는 황당해하더군. 아버지가 왜 이런 싸구려 반지를 사냐고. 정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내 봄이었소, 정씨. 이 늙은이의 마지막 봄. 정말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다는 것. 기태를 바라보며 정말수는 자신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충만했어요.
함께 책을 읽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때로는 기태의 요청으로 그의 회사 서류를 정리해주기도 했죠. 기태는 정말순에게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열어보였습니다. 건설 회사를 일구며 겪었던 어려움, 첫 번째 부인과의 이별, 딸 미라를 홀로 키우며 느꼈던 고독감까지. 미라 어머니와는 왜 헤어지셨어요? 어느 날 정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답했어요. 서로 사랑했지만 내 일에 너무 빠져 있었소. 그녀의 외로움을 몰라줬지. 그러다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들렸고 화가 나서 이혼했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오해였는데 이미 모든 게 엉망이 된 후였지. 그 후로 연락은 없으셨어요? 없었소. 미라도 어머니에 대해 묻지 않았고 우리 둘 다 그 상처를 잊으려 했던 것 같아. 정말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녀 역시 가족과 모든 연을 끊고 혼자 살아왔어요. 언니 혜순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 그 후로 이어진 기나긴 침묵. 정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죠. 당신도 비슷한 상처가 있군요. 기태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말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와 심하게 다퉜어요. 그 후로 만나지 않기로 했죠. 그들은 종종 이렇게 서로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유미라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정말순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간병인님, 잠시 나가 계시겠어요? 아버지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지만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유언장을 바꾸신다고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혹시 그 간병인 때문인가요? 아버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고작 2달 알고 지낸 사람에게 재산을? 기태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라야, 내 마음이다. 정씨는 내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정말수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꽃뱀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유기태에게 품었던 감정은 순수했는데 이제 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미라가 환한 얼굴로 병실을 나섰고 정말수는 조용히 병실로 돌아갔어요.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었겠지?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오해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요. 기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정씨, 당신의 마음을 믿소. 그게 중요하지 않소. 그날 밤 정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이 단순한 동정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유기태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손떨림이 더 심해졌고 가끔은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어요.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특히 정말순이 옆에 있을 때면 기태의 눈빛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은 병원 정원까지만 나갈 수 있겠어요? 정말순이 휠체어를 준비하며 물었어요.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좀 더 멀리 가고 싶소. 병원 밖으로. 하지만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는 의사가 뭘 알겠소. 내 몸은 내가 더 잘 아오. 오늘같이 좋은 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이 늙은이 가슴이 터질 것 같소. 정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기태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둘은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연못이 있었고 오리 가족이 한가롭게 수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여기 벤치에 앉아볼까요? 정말순이 휠체어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래, 좋겠소. 정말수는 조심스럽게 기태를 부축해 벤치에 앉혔어요. 햇살이 눈부신 오후였죠.
기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씨,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말수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많이 사실 수 있어요. 의사는 내게 1년 길어야 2년을 주더군. 파킨슨병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 때문이라는데. 정말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생명력이 넘쳤어요. 난 두렵지 않소. 다만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군. 기태는 정말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이요. 정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65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저도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숨겨왔던 마음이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죠. 정말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말순은 기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미라 씨가 병원에 오셨대요.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기태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자.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유미라는 병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아버지, 의사 허락도 없이 병원 밖에 나가시면 어떡해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요. 미라야, 괜찮아. 정씨가 잘 돌봐줬으니 걱정 마라. 미라는 정말순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정간병인님,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모르세요? 왜 아버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정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유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았어요. 의사 허락이요? 정말요? 미라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기태는 미라와 정말순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미라는 정말순을 따로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정간병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순은 움찔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요? 그럼 왜 아버지는 유언장에 당신 이름을 넣으려고 하시죠? 미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정말순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변호사가 준비한 새 유언장 초안이에요. 회사 지분의 15%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있죠.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정말순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유언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셨다고요?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단지 유 선생님을 진심으로 뭐요? 사랑한다고요? 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72세 파킨슨병 환자를 65세 간병인이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우스운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정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진실임을 알았지만 미라의 의심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간병인을 교체하겠습니다.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미라 씨, 그리고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요.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갈취는 범죄라는 걸 아시나요? 미라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정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녀는 정말 기태의 재산 때문에 그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였지만 점차 그녀의 마음은 기태에게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는 꽃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었죠. 병실로 돌아온 정말수는 기태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미라가 뭐라고 하던가? 정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기태는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어요.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그런 결정을 해. 선생님 진정하세요. 혈압이 오르면 안 돼요. 정말순이 다가가 기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기태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정씨, 내 말 믿어요? 난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이 아니오.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유언장에 당신 이름을 넣은 건 사실이요. 하지만 그건 내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뿐 당신이 요구한 적은 없었지. 정말순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것 바라지 않아요. 다만, 선생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정말순은 자신의 짐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기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조용히 그의 이불을 여미며 속삭였어요. 선생님, 저 정말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그때 기태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어요. 정씨, 자네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말순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네가 누군가를 많이 닮았소.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기태의 말은 정말순의 마음에 이상한 불안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속에서 자신의 언니 혜순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꿈에서는 생생했죠. 언니는 꿈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넌 언제나 내 모습을 닮아가는구나. 꿈에서 깬 정말순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큰 파도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말순은 마지막으로 유기태의 아침 약을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약 드세요. 기태는 침대에 기대앉아 정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가야만 하나? 미라 씨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내가 미라에게 다시 말해볼게. 정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선생님과 미라 씨 사이가 더 나빠지면 안 돼요. 기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말순은 기태의 손을 잡고 약을 먹이며 말했죠. 제 연락처는 남겨둘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씨, 어제 내가 한 말. 네? 자네 얼굴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했던 말 말이요. 정말순은 침을 삼켰습니다. 누구를 닮았는데요?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내 전처. 미라 어머니를 닮았소. 정혜순이라는 사람이요. 정말순의 손에서 약병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혜순이요? 그래, 정혜순. 우리는 30년 전에 헤어졌소. 그녀도 자네처럼 정씨였지. 정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혜순. 그것은 그녀의 언니 이름이었어요. 30년 전 가족과 모든 연을 끊고 떠난 그녀의 언니. 설마 그 혜순 언니가 유기태의 전처였단 말인가? 선생님, 혹시 그분의 사진이 있으세요?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이혼 후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 왜 묻지? 정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오전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했어요. 박복희라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정말순은 그녀에게 기태의 일과와 약 복용 시간, 그의 취향과 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태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정말순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기태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씨. 괜찮아요, 선생님. 저 잘 지낼 거예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정말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침 유미라와 마주쳤어요. 가시는군요. 미라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네, 이제 가요. 좋은 결정이에요. 아버지는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정말수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미라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 성함이 정혜순이 맞나요?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와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30년 전에 이혼하고 연락 끊었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길? 정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병원을 나서는 정말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기태의 전처가 자신의 언니라니. 이 어마어마한 우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정말수는 마지막으로 언니를 보았어요. 그날 그들은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혜순 언니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언니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소문을 언니에게 전했고 혜수는 격분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의심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니, 난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거야. 언니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아서. 넌 항상 내 행복을 질투했어.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사는 게 못마땅했던 거지. 그 말에 말순도 화가 났어요. 뭐? 내가 언니를 질투해? 난 그저 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혜수는 말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금이 갔어요. 말순은 그 자리에서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선언했고 혜순 역시 그래,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대답했죠. 그 후로 30년 그들은 정말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수는 언니가 이혼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줄곧 언니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은 언니가 유기태의 전처였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 자신이 언니의 전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운명인가 아니면 어떤 잔인한 장난인가. 정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혜순 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혜순은 아름다웠고 기태가 말한 것처럼 정말순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하지만 혜순은 더 화려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정말순은 사진을 바라보며 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언니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언니를 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정말수는 용기를 내어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미라가 받았습니다. 네, 유미라입니다. 미라 씨, 저 정말순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미라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혹시 어머니의 여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중요해요. 제발 말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라가 대답했어요. 정말순이요. 어머니 여동생 이름이 정말순이에요. 그런데 왜? 전화기가 정말순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유기태 전처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미라 씨, 사실은 제가. 그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수나? 내가 맞니? 정말수는 숨을 멈췄어요. 30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그래, 나야. 혜순이야. 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왜 거기? 미라가 어제 내 얘기를 했어. 정말순이라는 간병인이 아버지와 가까워졌다고. 난 처음엔 그냥 같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맞구나. 정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혜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말순아, 우리 만나야겠다. 할 얘기가 많아.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기 너머의 혜순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니. 만나자. 그날 오후 정말순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만에 언니를 만나게 될 것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기태와의 관계를 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순은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70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의 혜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혜순 앞으로 걸어갔어요. 언니. 혜순은 고개를 들어 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순아. 정말 너구나. 종로의 찻집에는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순과 정혜순 30년 만에 재회한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얼굴 윤곽과 눈매는 여전히 닮아 있었지만 삶의 흔적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죠. 차가 식는구나. 혜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순은 어색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언니,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잘 살았지. 너는? 나도. 그냥 그렇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산더미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혜순이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미라한테 들었어. 내가 기태씨 간병인으로 일했다고.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었어. 내가 언니의 전 남편을 돌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더 놀라운 건 내가 그와 가까워졌다는 거야. 정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환자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졌어? 혜순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정말순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65의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민망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어리석지? 예상과 달리 혜순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전혀. 기태 씨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언니 난 미안해. 정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전 남편과 이런 감정을 갖게 되다니. 혜순은 손을 내밀어 정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하지 마. 우리는 30년 전에 이혼했어.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그에게 미안한 게 많아. 정말순은 놀라서 혜순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기태 씨와 이혼한 건 내가 말했던 그 소문 때문이었어.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 혜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였어. 내가 나중에 알게 됐지. 기태 씨는 날 속인 적이 없었어. 단지 일에 너무 몰두해서 나를 소홀히 했을 뿐. 정말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언니에게 전한 소문이 결국 언니의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내가 언니의 결혼을 망친 거야? 아니야, 말순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고 기태 씨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내 교만과 질투가 모든 걸 망쳤지.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후회가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정말순이 물었습니다. 미라가 연락했어? 혜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쯤 미라가 연락해 왔어. 기태 씨가 많이 아프다고. 그리고 유언장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유언장? 응. 기태 씨가 유언장을 바꾸려 한대. 그런데 미라는 내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 정말순은 의아했어요. 왜? 만약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면 난 여전히 기태 씨의 법적 배우자일 수 있으니까. 그럼 유산 문제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지. 정말순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라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언니를 이용해서? 혜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애도 필사적인가 봐. 아버지 재산이 타인에게 가는 걸 막으려고. 타인이라니. 나를 말하는 거야? 응. 미라가 내가 꽃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정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꽃뱀이라는 말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난 유 선생님의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알아, 말순아. 널 30년 못 봤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아. 혜순의 말에 정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언니. 혜순은 한참을 말없이 정말순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기태 씨는 어때? 많이 아픈가?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됐어. 손떨림도 심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해. 하지만 정신은 또렷해. 그렇구나. 혜순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걸 바꿔놓았네. 정말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에 어떻게 지냈어? 재혼은 안 했어.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뭐랄까 기태 씨와의 기억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대신 사업에 집중했지. 작은 화장품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큰 회사가 됐어. 우와, 언니가 사업가가 됐구나. 혜수는 웃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 난 항상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잖아. 너랑은 달리. 그 말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럼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말순이 물었습니다. 미라의 부탁대로 유산 문제에 끼어들 거야?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어. 이혼은 완전히 유효해. 내가 온 건 단지 기태 씨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야. 정말? 응. 3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 정말수는 혜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언니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볼래? 혜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두 자매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미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모. 오셨군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수는 미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미라야, 고마워. 덕분에 말순이도 다시 만났고. 미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도 곧 올 거예요. 유 원장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미라야, 난 유산 문제로 온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를 뵈러 온 거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이상한 데 쓰려고 하세요. 이 이모가. 혜순이 미라의 말을 끊었어요. 말순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내 이모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내 아버지의 선택이야. 미라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문 앞에서 혜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정말순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긴장되네. 30년 만에 보는 거라. 정말순은 혜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같이 들어가자. 병실 문이 열리고 세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기태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미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기태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혜순? 혜순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태 씨. 어떻게 여기? 미라가 연락했어요. 많이 아프시다고요. 기태의 시선이 혜순에서 정말순으로 옮겨갔어요. 그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정씨? 당신은 어떻게? 정말순은 기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라가 그녀를 막았어요. 아버지, 놀라셨죠? 정간병인과 어머니는 자매관계예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죠?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정 씨는 혜순의 여동생?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언니의 여동생 정말순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전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언니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태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는 창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네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태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미라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정말순과 혜순도 재빨리 기태에게 다가갔어요. 기태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구구벨 눌러. 정말순이 소리쳤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태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빨리 의사를 불러요. 미라가 재빨리 구구벨을 눌렀고 곧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기태를 침대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세 여자는 병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라는 분노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를 놀라게 하다니. 혜순이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미라야, 진정해. 우리가 오히려 놀랐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뭐가요?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요? 당신들 둘 다 아버지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라 씨,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미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유 선생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언제든 다시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세 여자는 충격에 빠졌어요. 미라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면회는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미라는 두 사람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와 함께 여기서 만나요. 아버지 유언장 관련해서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으니까요. 미라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정말순과 혜순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혜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순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야 말순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운명이 우리에게 장난을 친 거지. 두 자매는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미라는 중년의 남성 변호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정말순과 정혜순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시작하죠.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변호사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네, 유기태님은 지난달에 유언장 수정을 의뢰하셨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정말순 씨에게 강남 아파트 한 채와 회사 지분 15%를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말순을 바라봤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알게 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재산을 주려고 하시잖아요. 정말순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미라야, 혜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야. 내 아버지가 말순이에게 마음을 준 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미라가 혜순의 말을 잘랐어요. 이건 분명 계획된 일이라고요. 이모가 아버지의 전처인 어머니의 여동생이라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혜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생각은. 미라가 서늘한 시선으로 정말순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두 분이 미리 짜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라고 봐요. 자매가 합세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거죠. 정말순은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라 씨,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정말 몰랐다니까요. 그럼 왜 하필 우리 아버지의 간병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울의 간병인이 수천 명인데 하필 아버지에게 배정됐다고요? 혜순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미라야, 그건 우연이야.
말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머니, 당신도 속은 거예요. 이런 속임수를 믿으면 안 돼요. 정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라 씨,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선생님을 사랑한다고요? 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72세 노인을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미라 씨, 혜순이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재단해. 나이가 많다고 사랑할 수 없다는 법이 어디 있어.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었어요. 저기 진정하시죠. 이런 감정적인 대립은. 잠깐만요. 미라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정말순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미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3년 전 당신은 강원도에서 70세 노인을 간병했죠. 그분도 당신에게 유산을 남기려다 자녀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맞나요? 정말순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맞지만 상황이 달라요. 그분은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서 저를 가족처럼 여기셨던 거예요. 저는 그 유산도 결국 거절했어요. 정말순 씨,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유산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말순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노인의 자녀들에게 말로만 거절했을 뿐이었죠. 보세요. 미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분명 패턴이에요. 아버지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혜수는 분노에 찬 눈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말순이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어머니, 난 그저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아니, 넌 그저 돈이 걱정되는 거지. 내 아버지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잖아.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와 말했어요. 유기태님께서 깨어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모두가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기태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다들 왔군. 기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어요. 미라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다. 이리 와라, 다들. 네 사람은 침대 주위에 둘러섰어요. 기태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모두를 불러 모았구나. 네, 아버지. 유언장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기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항상 실용적이었지.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혜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태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혜순 30년 만이구나. 잘 지냈나? 네. 당신도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보이나? 기태가 웃었습니다. 난 늙고 병든 노인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당신다워요. 기태의 시선이 정말순에게로 향했어요. 정씨. 아니, 말순 씨라고 불러야겠군. 정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알았다면 어땠을까? 기태가 중얼거렸어요. 자네가 혜순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 마음이 달라졌을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미라가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이모가 어머니의 여동생이에요. 그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기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야,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단다. 때로는 운명이라고도 부르지. 하지만 아버지, 조용히 해라. 기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 모두가 긴장한 채 기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말순 씨, 말순 씨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건 사실이다. 자네의 나이와 내 나이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는 것도 알았지.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정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순, 너에게는 미안하다. 30년 전 내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내 일에 빠져 너의 외로움을 몰라줬어. 혜순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기태 씨.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기태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내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너무하구나. 말순 씨를 그렇게 의심하고 모욕하다니. 아버지, 전 그저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기태가 물었어요. 내 아버지의 행복보다?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말순 씨, 기태가 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혜순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내 마음을 바꾸진 않았어. 오히려 이것이 어떤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정말순은 기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선생님.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구나. 자네와 혜순, 미라 사이의 관계가. 기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건강도 더 나빠지고 있고.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 선생님, 유 원장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태는 손을 들어 변호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정해졌소. 말순 씨에게 남기려던 재산은 그대로 두겠소. 그건 내 마음이니까. 아버지. 미라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기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 재산은 말순 씨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이오. 말순 씨는 그 재단의 이사로서 활동하게 될 거고. 정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기태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이렇게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거요. 미라는 내 재산이 개인에게 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말순 씨는 노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 미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혜수는 조용히 기태의 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태가 말했어요. 나는 세 사람이 화해하기를 바라오. 특히 혜순과 말순은 30년의 시간을 잃었으니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길 바라오. 혜순과 정말순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매였어요. 혜순이 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언니. 기태는 미소를 지었지만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버지.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빨리. 네 사람은 황급히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10분 후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유 선생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마비가 다시 왔어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안정되었지만 언제든 또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라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혜순이 다가가 미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말순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정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말순아. 혜순이 정말순에게 다가왔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기태 씨는 이미 많이 아프셨어. 미라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슬픔만 남아 있었어요. 당신들, 정말 사기꾼이 아닌가요? 정말순은 미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라 씨, 저는 정말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해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미라는 잠시 정말순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봐요. 세 여자는 복도에 나란히 앉아 기태의 회복을 기도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태를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새벽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정말순, 혜순, 그리고 미라는 밤새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간간히 의사가 나와 기태의 상태를 알려주었지만 여전히 위중하다는 말뿐이었죠. 세 여자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래? 혜순이 정말순과 미라에게 물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순이 커피를 사러 간 사이 미라와 정말순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순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미라 씨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저는 단지 아버지가 또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전 정말 선생님을 이용하려던 게 아니에요. 이제 믿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의심하겠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혜순이 커피 3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두 사람에게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그냥 화해의 대화요. 미라가 작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8시가 되자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유 선생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요? 미라가 급하게 물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면회를 허락해달라고 하셨는데 한 번에 한 분씩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먼저 들어가세요. 정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네, 아버지가 이모를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요. 정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기태는 창가를 바라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선생님. 정말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기태가 고개를 돌려 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말순 씨. 와줘서 고마워. 정말순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힘들지만 당신을 볼 수 있어 기쁘오. 정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혜순 언니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겨서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오히려 이것도 운명인 것 같구려.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여동생을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되다니. 선생님. 정말순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태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계속 말했어요. 내 유언장에 대해 걱정 마시오.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처리될 거요.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말순 씨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건강이 중요해요. 아니요,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 기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내 서랍 안에 편지가 있어. 말순 씨에게 쓴 편지요. 내 상태가 악화되면 변호사가 전해줄 거요. 정말순은 놀랐습니다. 편지요? 언제? 일주일 전에 썼어. 내 건강이 나빠질 걸 알고 있었거든. 정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순 씨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은 내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어. 정말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혜순에게 잘해주시오. 그녀도 많이 외로웠을 테니. 그리고 미라도. 그 아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아이요.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선생님. 기태는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순이 물을 따라주려 했지만 기태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 해주시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소. 정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태의 손을 꼭 잡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기태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모든 것이.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고마웠소, 말순 씨. 정말순은 병실을 나와 혜순과 미라에게 말했어요.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이 두 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혜순이 다음으로 병실에 들어갔고 이어서 미라가 들어갔습니다. 각자 20분씩 기태와 시간을 보냈어요. 미라가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 분 모두 들어오라고 하세요. 세 여자는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기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 인생의 세 여자가 다 모였군. 혜순, 정말순, 미라는 침대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기태는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미안하오.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어 연락했다면. 혜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태 씨. 제가 더 미안해요. 말순 씨,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 이 늙은이의 마지막 날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서. 정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라야, 내 딸. 너무 심하게 다그쳐서 미안하다. 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믿는 법도 배워야 한단다. 미라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어요. 기태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있소. 세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주었으면 좋겠소. 과거의 오해는 접고 새로운 가족으로.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힘겹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순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미라도 놀라 소리쳤어요. 기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소.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기태는 세 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장례식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는 생전 기태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미라는 상주로서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혜순과 정말순은 그녀 옆에서 함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시죠? 한 조문객이 미라에게 물었어요. 혜순과 정말순을 가리키며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세 사람은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있는 날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정중하게 세 사람을 맞이하고 자리에 앉히고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유기태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기태가 생전에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지분과 재산의 대부분은 미라에게 상속되었고 정말순에게 남기려 했던 아파트와 지분 15%는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사용되기로 했어요. 정말순은 그 재단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순 씨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 정말순에게 건넸어요. 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미라와 혜순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혼자 읽고 싶으시면 다른 방으로. 김 변호사가 말했지만 정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읽을게요. 정말순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어요. 기태에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말순 씨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을 만났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삶이란 참 이상한 것이지요. 30년 전 혜순과 이별한 후 나는 다시는 사랑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만났고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이 혜순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놓쳤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난 것일지도 모르지요. 내가 당신에게 재산을 남기려 했던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 행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하지만 미라의 걱정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재단을 생각해냈지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혜순과 화해하고 미라와도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들도 당신처럼 내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유기태 드림. 정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와 혜순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새 여자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뜻대로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혜순은 정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도울게. 우리 함께하자.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기태가 떠났지만 그는 세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유기태의 장례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 건물 15층, 유기태 노인복지재단의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정말순, 혜순, 그리고 미라가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앞에서 정말순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유기태 노인복지재단을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재단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라가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자르자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순은 조용히 정말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기태 씨가 보면 좋아했을 거야.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공간에는 책상과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기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업부터 시작할 건가요? 정말순은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펼쳤어요. 우선 독거노인 방문 간병 서비스와 요양시설 개선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요. 좋은 생각이네. 혜순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나도 경영 쪽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미라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정말. 내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이셨어. 혜순이 미라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속은 따뜻했지. 맞아요. 선생님은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셨어요. 정말순도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유기태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사랑했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을까? 혜순이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순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있는 혜순의 집은 세련되고 안락했어요. 화장품 사업으로 성공한 혜순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녀의 집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았어? 정말순이 물었어요. 혜순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그냥 혼자 살게 됐네. 가끔 미라가 놀러 오긴 했지만 저도 자주 오진 못했어요. 미라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괜찮아, 이해해. 혜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아버지처럼 일에 열정적이니까.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서로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지난 시간의 빈 공간을 채워나갔어요. 사실, 혜순이 와인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기태 씨와 이혼한 후에 정말 힘들었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을 잃은 것 같았거든. 언니, 정말순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사업에 몰두하면서 내 길을 찾았지.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어.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지 못했고 결혼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 회사를 잘 이어받는 것만 생각했죠. 정말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녀 역시 혼자였습니다. 언니와 다투고 난 후 줄곧 혼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셋 다 외로웠던 거네. 정말순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혜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 미라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부턴 가족으로 함께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혜순의 넓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혜순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어요. 이거 봐, 우리 어릴 때 사진이야. 정말순과 혜순의 어린 시절 사진, 혜순과 기태의 결혼식 사진, 어린 미라의 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보며 과거의 기억을 나눴어요. 이 사진. 내가 18살 때네. 정말순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언니 결혼식 날이었지? 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 넌 정말 예뻤어. 기태 씨도 내가 예쁘다고 했었는데. 정말요? 정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자네 처형도 참 아름답군이라고 했었어. 이제 보니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나 봐. 세 사람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슬픔 속에서도 작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미라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 혜순이 미라를 배웅했습니다. 미라가 떠난 후 정말순과 혜순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혜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뭔데, 언니? 내가 기태 씨를 사랑했던 거. 나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 정말수는 놀라서 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 응. 내가 놓친 행복을 내가 조금이나마 되찾아줬으니까. 기태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를 떠났지. 정말수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해두고 싶었어. 내가 기태 씨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것에 감사해.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후 유기태 노인복지재단은 서울 시내 여러 곳에 노인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정말수는 재단의 이사로서 열정적으로 일했고 혜수는 경영과 재정을 담당했어요. 미라는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원 개소식 날 정말수는 단상에 올라 연설했어요. 우리 재단이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 유기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말수는 객석에 앉아있는 혜순과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 투어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근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초여름의 바다는 평화로웠고 석양이 물결 위에 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미라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혜순이 동의했어요. 기태 씨도 이런 곳을 좋아했을 텐데. 정말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기태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떨리는 손, 진심 어린 말들. 그녀의 마음속에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미라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혜순이 물었습니다. 회사는 잘 돼? 미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정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군데? 건축가예요. 우리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미라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구나, 축하해. 혜순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 우리가 봐야지. 정말순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모래사장을 거닐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어요. 말순아, 너는 어때? 혜순이 물었습니다. 요새 재단 일이 바쁘지?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바쁘지만 행복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기태 씨 덕분이네. 혜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덕분이야. 그들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미라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처럼. 혜순과 정말순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기태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세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지. 혜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태 씨는 항상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순은 주머니에서 작은 꽃 모양 조화 반지를 꺼냈어요. 기태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반지였습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다니는구나. 혜순이 놀라서 말했어요. 응, 늘 가지고 다녀. 선생님의 마음을 기억하려고. 미라는 그 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모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정말순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이었어.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저기 봐, 별이 참 밝네. 혜순이 가리켰습니다. 어떤 별이 선생님일까? 정말순이 중얼거렸어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제일 밝은 별이겠죠, 아마도. 그들은 함께 웃으며 별을 바라봤어요.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유기태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순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유기태를 만났습니다. 그는 떨림 없는 손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말순 씨, 잘 지내고 있소? 네, 선생님.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요. 그래서 다행이요. 이제 정말 편히 갈 수 있겠소. 정말순은 꿈에서 깨어나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순은 혜순과 미라를 깨웠어요. 우리 오늘 뭐 할까? 글쎄, 요양원 일이 더 있나? 혜순이 물었습니다. 정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우리 셋만의 시간을 갖자.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어때? 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 좀 더 구경하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 묘소에 들르는 건 어떨까? 정말순이 제안했어요. 혜순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의심, 원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만 있었어요. 유기태가 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더 값진 유산이었어요. 누가 그녀를 꽃뱀이라 부르든 정말순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의심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세 여자는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어요.
함께하는 삶,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살. 유기태가 그토록 바랐던 삶이었습니다.